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봤었던 그러한 VR, 즉 가상 현실이 이제는 우리 가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산업으로 넘어가서 또 이런 게임 산업에서 중추, 그러니까 어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또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 VR을 탑재한 게임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드래곤플라이의 대표이사를 모시고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찬 대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저를 도와줄 우리 게임 통신 담당 기자, 우리 박지원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드래곤플라이 상장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나오셨으니까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드래곤플라이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인찬입니다. 저는 드래곤플라이에서 AR, VR 사업 본부장을 거쳐서 현재 이제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AR, VR 사업 및 그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1995년에 설립해서 온라인 FPS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스페셜 포스 1, 2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시리즈의 글로벌 히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상장사가 됐고요. 현재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게임 개발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AR, VR 사업으로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셜 포스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회사 가름을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대표님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드래곤플라이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또 우리가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박 기자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취재한 내용도 많이 보면은 정부에서의 어떤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규제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대형 게임사들도 막 매각을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탑에 있던 우리 게임사들이 이제 눌려서 순서가 막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현재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자본의 경쟁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그리고 뭐 스피드 경쟁력을 통해서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 50개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요, 국내 기업이 40% 그리고 해외 기업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기업,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거셉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 그리고 게임 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마약, 알코올 그리고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로 여겨져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 실시 이후에 4년 만에 게임 내수 시장 1조 1,600억 원가량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국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정부 일부 부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안팎으로 현재 국내 게임 산업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근 보면은 막 CF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죠? 뭐 덩치 이만한 사람 외국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두두두두두 하고 막 그죠? 예, 근데 그 무차별적인 어떤 폭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도 그런 기사도 많이 쓰고 했죠. 예, 아무튼 그런 모양새인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게임업계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몸을 닦고 계시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시장 역습이 사실 굉장히 이제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은 일단 제작 속도와 양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획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디자인을 또 특화시켜서 다른 시장을 또 공략을 한다던가 뭐 그런 새로운 시도를 그동안 시도해오고 있었고, 동시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의 투자도 선제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정면 대결보다는 좀 그런 이렇게 우회적인 전략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 우리나라에서 점점 규제가 강해지는 느낌이라서 느낌이요?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산업계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하신 요약해 보면 자본력도 쉽지 않고 속도도 뒤처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까지 들어가니 삼중고란 말이 딱 들어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된다. 그죠? 예.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된다. 박 기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게임사들이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5G 이거 하면서 뭐 V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VR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속도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5G 이 세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사들이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서 이제 가상 속 세계를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VR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신작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킬러 컨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VR 산업이 성장하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2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VR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드래곤 플레이가 있고요. 또 스마일게이트, 한빛소프트, 그리고 M게임 등 기존 게임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뭐 기술과 콘텐츠를 앞세운 페이지아이즈와 같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뛰어들면서 VR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게임사들이 이제 VR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또 얘기를, 현 주소를 우리 박 기자가 좀 리포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VR 안경을 쓰고 모형총을 든 유저가 주변을 조심스레 둘러봅니다. 적이 출현하자 즉각 자신의 총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드래곤플라이가 내놓은 5G 기반의 무선 VR 게임 스페셜 포스 VR입니다. 지난해 KT와 손잡고 첫 선을 보였는데 최근 최대 8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단체전을 즐길 수 있는 VR FPS 게임까지 나왔습니다. 가상현실과 초고속 인터넷이 결합하면서 VR 게임 수준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올 상반기 중 자체 개발 VR 게임 포커스 온유와 로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파이널 어설트 등을 출시합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오디션 IP를 활용한 모바일 VR 게임 오디션 VR 아이돌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헬게이트 런던 IP를 활용한 VR 버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게임사들의 VR 콘텐츠 투자가 지속되면서 VR 게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아주 빠르게 5년 혹은 10년 안에 PC와 콘솔에서 즐길 수 있는 MMORPG, 액션, 스포츠와 같은 수준의 게임들이 VR 내에서도 탄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VR이라는 특성에 맞는 새로운 유저 경험들이 이러한 게임과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VR 시장 규모는 2020년 5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VR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자체 콘텐츠가 늘어나고 5G 상용화 등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게임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우리 박 기자 리포트 봤는데요. 이 용어 정리를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예, VR은 가상현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AR. 우리 꼬마들 보면은 이렇게 그 휴대폰을 탁 찍어가지고 막 공룡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AR, 증강현실, VR과 AR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지만 이 5G 시대가 되면서 이제 VR 게임을 개발하는 이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찬 대표는 아까 소개하실 때 뭐 쓱 지나가셨는데 사실 이쪽 VR 쪽에 전문가세요. 이쪽 본부장도 하셨고요. 그죠? 네. 예. 이 VR이라든지 AR도 나중에 하실 거죠? 예,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쪽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원래 좀 이것저것 관심이 좀 많았고요. 예. 많았고 이제 2015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시작한 시기는 2015년부터 조금씩 관심을 두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 사업의 그 인사이트가 좀 좋은 기자님들이나 그다음에 업계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조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드래곤플라이가 갖고 있는 게임 개발 기술력을 접목해서 이 분야에서 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2016년부터는 자사에서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셨고, 현재 이제 한 4년 된 거죠? 예, 4년째가 5, 6, 7, 8, 이제 9, 연차로는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고, 만 4년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작이 이제 완료된 게임이 가장 간판이었던 스페셜 포스, 그죠? 스페셜 포스의 VR 버전이죠. 예, 예. VR 버전. 요게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KT? 예. 같이 네. 같이 맞습니다. 같이 한 거죠. 이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 박 기자 얘기했던 5G. 스피드, 속도. 요게 선행이 되기 때문에 KT가 같이 했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큰 먹거리인 것 같아요. 요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스페셜 포스의 VR 버전. 네, 네. 저희 KT와 같이 개발한 게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게임 제목은 스페셜 포스 VR 유니버셜 워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그 KT의 VR 테마파크인 브라이트를 통해서 선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스페셜 포스 유니버셜 워는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그 PVE 게임입니다. PVE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PVE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플레이어 vs 그 다음에 에너미로서 그 플레이어가 적과 싸우는 그런 개념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편 먹고 예. 저쪽에 편이 있으면은 같이 예. 이렇게 배틀 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팀이 되고 네. 몬스터랑 싸우는. 몬스터. 예. 저기 우리 홍보부장님 저 밖에 계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몬스터가 예, 되는 예, 거고 몬스터가 우리랑 이렇게 해서 있고, 예, 한 같이 팀이 돼서 싸우는. 이렇게 싸우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4명이 한 개의 팀이 돼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면서 이제 공통의 적과 대전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MWC 2018, 그다음에 미국의 GDC 2018에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KT에 특히 그 무선 스트리밍 영상 전송 기술이 있습니다. KT의 고유 기술인데 KT의 고유 영상 기술을 적용해서 5G 통신을 활용한 VR 게임으로, 즉 그 저희가 고화질의 영상 고화질의 게임을 그 PC나 이런 하드웨어에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선보였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게 또 에이스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스페셜 포스 VR의 버전이 유니버설 1이고, 네. 워가 있고 네. 또 하나 버전이 예,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또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예, 이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라는 게임은 저희 드래곤플라이와 저희가 투자사인 리얼리티 매직이라는 개발사가 같이 개발한 게임인데요. 지금 소개드리는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는 실제 사람들끼리 팀을 짜서 서로 싸우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 우리나라 오프라인 VR 매장인 VR존을 통해서 선보였고, 그다음에 저희 자사의 테마파크인 레노버 VR 매직파크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2가지 버전이죠. 이제 스페셜 포스의 2가지 버전. 하나는 가상의 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PC하고 싸우는 거고, 네. 그 2번째는 사람 대 사람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는 거죠. 박 기자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전 PVP 2번째.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게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 게임방 같은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느 쪽을 더 밀고 계셔요? 그쪽 2가지 중에선. 저도 후자고요. 예. 그 반응도 그쪽이 훨씬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지금 본 게임을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 게임을 설계할 때부터 그 목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목표가 VR e스포츠를 활성화 시켜보자. e스포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VR e스포츠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그런 비전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시기 전에
이 e스포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걸 e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 그죠? 네. 게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틀도 해가면서 어떤 요즘 그 산업 자체가 이렇게 변화한 거죠. 레노버 VR 매직 파크, 그쵸? 요거를 오픈하면서 이런 e스포츠에 대한 이거를 이제 많이 알린다. 요거를 이제 드래곤플라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관련된 리포트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나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업계 최초로 VR e스포츠에 특화된 VR 테마파크를 열었습니다.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체험하기만 했던 기존의 VR 테마파크와 달리 이 사용자가 직접 움직이며 게임을 즐기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해 대전하거나 협동하는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간을 꾸며 어른들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드래곤플라이가 컴퓨터 브랜드인 레노버와 그다음에 데올 루컴스와 같은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런칭하게 된 테마파크고요. VR e스포츠를 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주요 콘텐츠는 스페셜 포스 VR 시리즈와 인피니티 파이어 VR 등의 FPS 게임을 비롯해 퓨처 스트라이크, 가디언 히어로즈, 또봇 VR 등 다양한 장르의 어트랙션 기반 VR 콘텐츠가 있는데요. 드래곤플라이는 기존의 KT와 협력했던 스페셜 포스 VR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스페셜 포스 VR은 단순한 단체 게임만 가능한 PVE 게임이었다면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는 2인에서 16인으로 겨루는 다양한 모드를 삽입한 PVP 게임인데요. 최대 4팀 간의 동시 대결을 지원하는 등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드래곤플라이는 이를 통해 참여형 VR e스포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명 IP를 바탕으로 한 VR e스포츠 대전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체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기적인 대회를 계속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그 사업의 지속성과 그다음에 계속 전국 단위의 VR 게임 대회를 이어나가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IP를 기반으로 기존의 VR 테마파크와 달리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 드래곤플라이. 이번 VR 테마파크를 통해 VR e스포츠 시장을 태동시키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략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화면이 더 빠릅니다. 대표님, 아까 이제 우리가 e스포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잠깐 끊겼어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VR e스포츠를 저희가 왜 추진하는지를 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VR 시장에서 e스포츠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현재까지 시장에 있는 VR 콘텐츠들이 다들 일회성 체험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문객들이 신기하고 막 즐거워하지만 이게 사실 한두 번 이상은 안 하게 되거든요. 한두 번 이상 하면은 또 다른 거 없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 그런 태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VR 콘텐츠 제작사, 저희 같은 회사들은 몇 가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공급한다던가 두 번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그 자본력이 아주 강력하면 둘 다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후자가 즉 반복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VR 게임의 스포츠화를 통해서 대회도 열고 또한 장기에 걸쳐서 고객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고 또 관람할 수 있는 리그를 만드는 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8일에 개장한 레노버 VR 매직파크는 저희가 VR e스포츠 경기장을 표방하며 개발을 했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단순히 방문해서 신기한 거를 체험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다양한 경쟁도 하고 또 그 경쟁을 즐기는 그런
그 경쟁의 재미를 둔 콘텐츠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기적인 VR e스포츠 리그를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태동화는 이제 VR e스포츠 시장에서의 그런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대표님의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네. 이제 VR, AR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될 그 태동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게 처음에는 B2B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좀 공략을 하고 차근차근 이제 B2C를 상대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래곤플라이 흐름을 쭉 보면 일단 뭐 KT나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VR 게임을 개발하고 이제는 이제 뭐 매직파크처럼 이런 VR 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B2C를 공략해 나가는 그 수순에 이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B2B 시장에 대한 공략은 저희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B는 잘 되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과 드래곤플라이의 파트너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B2C 시장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B2C 시장이 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B2C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골자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오픈한 드래곤플라이의 레노버 VR 매직파크 오프라인 테마파크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KT의 기가 라이브 TV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바일 VR 서비스를 저희가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가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VR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콘솔 또는 PC VR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2019년에 이 세 가지 꼭지를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연내에 그 일정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매직파크 사업은 오프라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KT의 기가 라이브 TV에 선보이게 될 스페셜 포스 VR의 그 모바일 VR 버전은 저희가 이제 곧 런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와 콘솔 시장을 겨냥하는 또 다른 그 스페셜 포스 VR 버전이 올해 3월 이후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이 VR 이 관련한 어떤 게임 산업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출을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 아주 좋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볼 때 이제 VR 시장을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크게 그냥 큰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VR 시장은 저희가 이제 목표를 드라이브 걸고 있는 e스포츠를 중심으로 좀 경쟁 게임들 위주로 하여 저희가 오프라인 시장이 쭉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은 예. 결국은 VR 게임 시장도 온라인화돼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순서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VR만 얘기하다가 지금 원고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 AR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AR 시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증강현실. 전 이제 집에 꼬마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을 때 휴대폰으로 공룡 훅 올라오는 거 그걸로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자, 이 AR 시장 요것도 우리 대표께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현재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AR 게임 개발을 그 AR 게임에 대한 그 시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R 게임은 그 사실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담보된다면 AR 게임 시장의 가능성은 VR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기기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직 그 정도 수준의 기기가 나오려면은 하드웨어가 나오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런 사물 인식이나 그다음에 공간 인식 그런 연관 처리들을 해내는 그런 기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에 킬러 타이틀이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예, 저희는 지금 이제 현재 기술에서 허용할 가능한 예.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예. 현 기술과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현 기술과 잘 어울리는 소재가 뭐가 있나 좀 잘 봤는데 그 CJ ENM에서 유명한 아이들용 인기 애니메이션인 신비 아파트를 저희가 선택을 약간 해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거. 약간 공포가 예, 약간 무서워요. 공포가 있는 그래서 IP를 선택해서 저희가 CJ ENM과 같이 계약해서 지금 신비 아파트 AR을 개발 중에 있고 아. 연내 이제 런칭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대표님, 오늘 많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좀 뭐 이런 것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되면 우리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 만드는 사람들, 로서는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볼 때 게임 산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인식이 제일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뭐 중독 물질이다, 무슨 뭐 약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버리는 좀 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피부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규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시작해 볼 수가 없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조금만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도 이제 상장사 대표이사십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 그리고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짧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희 드래곤 플라이는 강력한 IP를 바탕으로 한 여러 IP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셜 포스는 물론이고 신비 아파트, 그다음에 또봇과 같은 강력한 IP를 바탕으로 한 VR 게임 라인업을 구축해서 저희 기존과 한 차원 발전된 그런 컨텐츠들로 유저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스페셜 포스 VR을 필두로 한 e스포츠 리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저희가 이제 조금씩 커나가는 VR 시장에서 가장 선두적인 지위와 그다음에 점유율을 가지려고 부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드래곤 플라이가 VR 시장에서의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30분이었지만은 많은 부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드래곤 플라이의 박인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주영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게임 산업 규모가 제가 지금 막 기억한 걸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영화가 한 2, 3조 되죠.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게임 산업 시장이. 근데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임사를 얘기했을 때 이런 탑 클래스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딱딱 꽂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